이명웅 때문에 욕먹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통해 이명웅을 봤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연을 따라다니거나 돈을 쓰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TV에 나오면 즐겁게 보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시골 생활 예능에 이명웅이 나온다는 예고를 보게 돼요. 기다렸다가 한참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또 이명웅 보시는 거예요? 요즘엔 그러면 주책이란 소리 들으세요. 너는 내가 보면 얼마나 본다고 그러니?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걸 가지고는. 제 대답에 며느리는 코웃음 치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아들이 제가 TV만 보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명웅 보고 있냐며 불같이 화를 내고 나중에는 TV를 거실에서 자기들 방으로 옮기기까지 하더군요. 참고 참다 아들에게 요즘 왜 그러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지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이명웅인가 뭔가 좋다고 하루에도 몇십만 원씩 쓰시고 생활비도 다 가져가 쓰셨다면서요. 이건 아니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이 내뱉는 말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들 부부에게 따져야 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곧 죽어도 큰절 받아야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분해요.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진통했습니다. 절개 부위도 넓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거진 2달 가까이 회음부 방석을 들고 다녔어요. 아가를 만난 일은 행복했지만 절개 부위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퇴원 후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게 된 저는 친정에 들리기 전에 시댁에 잠깐 들렸습니다. 곧 명절이었기 때문에 제사 준비로 시부모님이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셨거든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저와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은연중에 하셨지만 그래도 첫 손주이니 기쁜 마음으로 보여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큰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미리 세배도 하고 이렇게 귀여운 손주를 당신 때문에 그리고 당신 아들 덕에 얻게 되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절을 하라고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지금 절을 하거나 좌식으로 앉는 행동 자체가 힘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예전엔 애 낳고 바로 쪼그려 앉아 밥도 하고 빨래도 했다. 얼른 절해. 남편이 제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 몸조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재해서 겨우 넘어갔지만 아직도 분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불러주는 애칭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유학 중이던 남편과 일본에서 만나 사랑을 했고 한국으로 건너와 산 세월이 일본에서 산 세월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결혼 후 행복해 보이는 첫째 아들 덕에 저 역시도 행복했고 딸이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이따금 저에게 바나나를 사다 주며 어머니처럼 달달하다고 저를 바나나라고 불렀습니다. 저들끼리 쓰는 애칭을 나한테도 붙여주는구나. 일본인인 내가 시어머니로서 불편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결혼을 앞둔 둘째가 예비 며느리를 데려와 식사를 하던 중 첫째 며느리가 지어준 바나나라는 애칭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나라는 호칭이 황인종이면서 속으로는 백인이 되고 싶어 동경하는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인종차별을 겪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넘길 수 있었는데 가족에게 인종차별을 받다니요. 둘째 내외와 남편은 당장 연락해서 오라고 하라며 화를 냈지만 저는 제가 화를 내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화를 내야 하는 거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손주라 굉장히 설레었지요. 요즘은 출산 선물로 아이 선물보다 산모를 위한 선물을 하는 추세라고 해서 난생 처음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도 사봤습니다. 남편은 유모차를 선물했지만 저는 며느리를 같은 여자로서 이해하고 있고 항상 며느리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막상 선물을 받고 울음을 터뜨리는 며느리를 보니 가방을 선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던 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산후조리하면서 드는 비용이나 아기 물품들은 시댁에서 해주는 거래요. 제가 어머니 손주 힘들게 낳아드린 건데 1,000만 원 정도는 용돈 주시는 셈치고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에 도리어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지만 며느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못된 시어머니인 걸까요?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자고 오면 안 되나요? 결혼하고 처음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시댁 가서 차례를 지낸 뒤 하룻밤 자고 다음날 점심까지 마치고서야 친정으로 가기 위해 일어나려던 찰나 신우들이 온다며 얼굴 보고 가라고 하셔서 결혼 후 첫 명절이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우들이 2시가 넘어서 따로 도착하더니 밥상도 2번 차리게 만들더군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원래 출가 외인되면 시댁에서 있는 거야. 정 친정 가고 싶으면 여기서 저녁까지 먹고 가라. 사돈은 저녁에 뵙고 잠은 다시 와서 여기서 자. 알았니? 처음엔 친정에서 잠을 자지 말라더니 나중엔 결혼하면 시댁이랑 정을 쌓는 게 우선이다 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식사 준비하는 건 당연하다고 매일같이 전화해 저에게 며느리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에서는 잠도 자지 말라는 시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명절에 일한다고 구박하는 시댁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월세로 시작하여 겨우 전세로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전세 역시 재계약 시점이 되자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까 싶어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대출을 껴서라도 우리 집을 갖자라는 목표를 두고 둘이서 주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근래에 주말 할 것 없이 야근 수당이나 특근 수당이 붙는다고 하면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연휴에 근무하면 특근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무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명절이래 봐야 따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서 시댁에는 남편이, 친정에는 제가 저희의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했죠. 그런데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얘, 너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시부모 알기를 개똥같이 보는 것도 유분수지. 우리 아들이 말하면 내가 네가 못 오게 한 거 모를 것 같아? 명절에 일하는 게 이렇게 구박받을 일인가요? 전세로 옮길 때도 양가 도움 없이 남편과 저 둘이서 악착같이 모은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오히려 기특하다 칭찬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 생각이 맞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험 설계사 시어머니가 한 건 했네요. 시어머니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신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시댁 행사로 다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서류 뭉치를 안겨주시더라고요. 얘, 이거 집에 가서 확인 한번 해봐라. 집에 와서 보니 보험 가입 서류와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 분석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적금형 보험 만기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더라고요. 보장 분석서 뒤에 있는 보험 가입서는 일부 겹치는 보장들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서류 확인했는데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요. 나도 안다. 그거 서명하고 내가 보장 분석해 놓은 거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봤니? 네, 봤어요. 어차피 그거 가입하면 더 큰 혜택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만기되면 나한테 이체해라.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돈도 없는데 내가 너네 신경 써서 특별히 넣은 거야. 알았지? 할 말만 하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문자로 계좌번호까지 보내시더라고요. 남편은 용돈 드리는 셈치고 보내면 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 저만 불편한 걸까요? 시어머니가 이기적인 거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엄마가 생긴다고 신나하는 딸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4살 된 딸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1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겼습니다. 다리 한쪽을 심하게 다쳐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걸을 때면 혹시나 저를 창피하거나 아이에게 흠이 될까 정말 온몸에 힘을 주고 걷곤 하는데요. 지난 주말 일이 있어 아이를 잠시 시댁에 맡겼다 다시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딸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정말 예쁜 언니가 우리 집에 와? 그게 누군데? 하고 물으니 나도 몰라. 근데 할머니가 예쁜 언니가 우리 집에 오면 새엄마라고 부르면 된대. 엄마 없을 땐 그 언니가 엄마 대신 일했어. 예쁜 언니가 궁금하다며 얼른 만나고 싶다는 딸아이. 시댁 식구 중 제일 친했던 아가씨께 물으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합니다. 장애 있는 여자가 도움이 되겠냐고 얼른 이혼하고 정상인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대요. 그 이후 시댁 식구도 남편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따져 물어야 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손주 며느리에게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그 시절 그렇듯 일찍 결혼하셨고 저 역시 일찍 결혼했는데 아들도 마음 맞는 짝을 찾더니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한 동네에서 자란 아들의 친구였는데요. 저와 남편은 워낙 어릴 적부터 봐왔던지라 두말 않고 찬성했습니다. 얼마 전 제 시아버지께 손주 며느리가 될 아이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손주 며느리에게 덕담이랍시고 하신 말씀을 듣고 모두가 충격받았어요. 며느리는 자고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손주 잘 보필하고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 그게 최고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과 아들은 화를 냈고 예비 며느리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아무리 옛날 분이라지만 요즘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들이 좋아 죽는 며느리가 혹여라도 결혼을 취소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입니다. 시아버지의 발언이 충격이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를 납치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시집살이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늘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딸만 셋을 낳은 엄마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늘 구박을 받아왔어요. 힘들게 자신을 키워주셨다며 할머니의 말이 법인 줄 아는 아버지도 엄마에게 힘이 되어 주진 못했어요. 뒤늦게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막둥이로 낳았지만 할머니의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엄마는 명절마다 할머니를 도와 혼자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남매는 이번 명절에 용기를 냈습니다. 명절이 되자 할머니 댁에 먼저 가서 음식을 하시는 엄마를 위해 저희 남매는 차를 빌려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막내라면 껌뻑 죽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나 차 끌고 왔는데 짐이 많으니까 엄마 좀 마당으로 나와 있으라고 해줘. 곧이어 엄마가 마당에 나오자마자 저희 남매는 엄마를 차에 태워 납치해버렸습니다. 엄마 핸드폰을 뺏고 미리 빌려둔 펜션으로 곧장 향했고 어디 가냐는 엄마의 물음에 바다로 간다고 했죠. 저희 남매가 모두 깔깔대고 웃자 말로는 어떡하냐, 이러다 큰일 난다 하시지만 계속 미소 지으며 웃으시는 엄마. 저희 남매 잘한 게 맞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비시댁에 무시당한지도 모르고 명절 인사 다녀온 여동생. 여동생은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아 여동생이 예비시댁에 인사 겸 식사를 하러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니 얼마 안가 화가 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의 화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나가보니 예비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여동생은 평소에도 입이 짧은 편인데요. 예비 시댁에서 저녁으로 주먹밥을 해줬다 합니다. 모양도 예뻤다며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는데 김자반만 넣고 뭉친 것 같은 주먹밥 3개가 덩그러니 끝이었습니다. 보고 있자니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 이런 대접 받으라고 엄마가 고생해서 키운 줄 알아? 엄마랑 언니랑 왜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니가 나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거야? 그리고 안에 볶음 멸치도 들어있었어. 예비 사위인 여동생의 남자친구도 지난주 저희 집으로 명절 인사를 왔었습니다. 그때 갈비며 잡채 같은 잔치 음식으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대접했었는데 어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나요? 자기가 무시당한 것도 모르는 여동생이 바보 같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의 밥 말아먹은 며느리의 태도에 충격받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 집으로 이사해서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며느리와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따로 음식을 준비한 건 아니어서 편하게 배달을 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이고 눈도 많이 내리던 상황이라 예상 시간보다 배달이 훨씬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기사님께서 헬멧이며 어깨 위로 눈이 쌓인 채 음식을 전달해 주시는데 평소에는 온순하던 며느리가 소리를 빽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예상 시간보다 30분이나 더 늦으셨잖아요. 미리 연락을 주시던가 음식도 다 식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먹긴 하겠지만 이거 도로 환불해주세요. 소리치는 며느리를 향해 배달 기사님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더군요. 며느리는 사과하는 기사님의 어깨에서 떨어지는 눈을 보더니 또 짜증을 부리더군요. 아저씨 눈 떨어지잖아요. 이거 다 치우고 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기사님이 눈을 치우시려는 듯 허리를 숙이는 걸 보고 저도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너는 예의로 밥을 말아먹었니? 굳은 날씨인 거 뻔히 알고도 배달시켰는데 이런 건 서로 이해해야지. 네가 이렇게 예의 없는 앤 줄 알았으면 너랑 밥도 안 먹었을 거다. 기사님 괜찮으니까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그동안 온순했던 모습은 다 내숭이었던 것 같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죽어도 전화는 받고 죽으라는 시어머니가 정상인가요? 첫째 아이가 4살이 될 무렵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고 몇 주째 입덧 약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첫째 아이 낮잠을 재우고 너무 힘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일어나 보니 핸드폰에 불이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친정엄마, 남편한테까지 전화가 수십 차례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있는 줄 아시나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드렸는데 받자마자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전화를 안 받을 거면 핸드폰을 왜 들고 다니니? 죄송해요 어머니, 입덧 약 먹었더니 너무 잠이 와서 못 들었어요. 그 약 무슨 귀까지 멀게 하는 약이니? 물어볼 거 있어서 연락했더니 됐다. 앞으로는 사람 속타게 하지 말고 죽더라도 전화는 받고 죽어라. 끊는다. 임신한 며느리가 입덧으로 고생하다 잠이 든 건데 꼭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하나요? 전화 단 3통 안 받았다고 저희 친정엄마의 남편한테까지 연락한 거였어요. 전화를 못 받은 건 제 잘못이지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거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죽은 아내의 유언장을 훔쳐간 범인은 누구일까요? 저와 제 아내는 결혼 후 시골에서 과수원을 꾸리며 이곳에 쭉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들, 딸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도 이제 여행도 다니며 노년을 즐기자고 과수원까지 정리했는데 아내가 그만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이 집만 저에게 남았습니다. 아내가 남겨놓은 유언장에는 현금이 되는 재산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이 집은 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아내의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날 무렵 자식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재산 먼저 정리하시고 장남인 저한테 주세요. 무슨 재산? 네 엄마가 너희에게 남긴 재산은 이미 너희도 확인했잖니. 아빠, 이 집이 남아있잖아. 아빠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려고? 이 집은 나한테 주고 아빠는 혼자 지내기 편한 집으로 옮기자. 괘씸한 생각이 들어 아내가 사용하던 수첩 사이에 끼워둔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뒤 감쪽같이 유언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왠지 급하게 돌아간 아들딸은 그 뒤로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아 이대로 이 집마저 뺏길까 두렵습니다. 자식들에게 따져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이 아픈 게 며느리 탓이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이 듭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간다던 남편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중환자실 생활을 시작한 지도 2달이 흘렀습니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어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 곁을 지킨 지 2달. 시어머니는 남편의 병이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너네 남매가 전생에 선녀였다더라. 이번 생에도 모두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네 큰 오빠가 남자로 태어나는 바람에 니네 남매들 배우자가 죄다 단명할 사주란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당신의 아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그 짧은 면회 시간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부적을 하나 건네주시며 저희 큰오빠 지갑에 넣어두라고 시키기까지 하셨어요. 믿지 못할 얘기이지만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이거라도 믿어봐야 하나? 많이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시집살이에 죽을 맛입니다. 처음에 아들 부부의 제안으로 함께 살게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이 먼저 간 뒤 아들마저 결혼해 나가버리니 집이 텅텅 빈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의 회사가 이전하면서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된 지 6개월. 저는 며느리의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뜨거운 물로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온수 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얼른 찬물로 돌리세요. 어머니, 마트 다녀오신 거예요?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왜 대기업 횡포를 자처해서 당하세요?
어머니, 어제도 장조림 반찬으로 내지 않으셨어요? 고기 반찬은 일주일 한 번이면 충분해요. 이게 다 생활비 낭비라고요. 죽겠습니다. 생활비와 식비를 합해서 아들 부부에게 받는 돈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저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 외에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시달리는 게 맞는 건가요? 며느리가 너무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를 추위에 떨게 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임에 다녀오는 길에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퇴근은 2시간 남은 데다 저희 회사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지라 직원들 모두 연차나 반차는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달 말에 시아버님 제사가 있어서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죠. 제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로 갈 수는 없어서 일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갈게요. 추운데 나와 계시지 말고 집 앞에 카페 같은 곳에서 2-3시간만 계실 수 있을까요? 됐다. 아범한테 연락하마. 그렇게 전화가 끊긴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급하게 집으로 향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는 네 엄마라도 그렇게 할래? 노인네가 추운데 밖에서 얼마나 떨었을지 생각 못했어? 집에 가보니 열쇠 수리공을 불러 들어가셨더라고요. 단단히 화가 나셔서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남편은 저를 대역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건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꾸만 직장에 전화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창피합니다. 육아휴직 후 다시 복직했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젊은 후배들을 보며 제 자리를 만들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회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지나치게 절 배려해주더라고요.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의 안부를 물으며 수진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해요. 수진 씨, 이번 프로젝트는 진행 기간이 길어질 테니 백업 정도만 부탁해요. 이번 워크숍에는 무리해서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제가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자꾸 업무에서 배제하는 건가 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수진 씨, 이런 말 좀 그런데 집에서 연락 좀 그만 오게 할 수 없을까? 네? 제가 복직한 이후로 시어머니가 하루에도 2-3번씩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더군요. 야근이 너무 잦다, 아이가 아프다, 집에 행사가 있다, 왜 우리 며느리 일을 많이 시켜서 집에 늦게 들여보내느냐. 이런 이유로 회사에 계속 연락해서 저를 집에 빨리 보내라고 채근하셨다고 합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첩들이라는 시아버지가 이상합니다. 결혼 전부터 시아버지는 대를 이을 손주를 꼭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신 분인가 결혼 전부터 걱정스러웠는데 걱정과 다르게 결혼 후 태어난 두 손녀들에게 정말 다정한 친할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가끔 손주는 언제 안겨줄 거냐고 넌지시 묻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들만 고집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시아버지가 저에게 수상한 선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용 흔적이 있는 속옷부터 시작해서 애기 베넷저고리나 석류나무, 묘목, 도라르반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도 그저 웃고 마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제가 받은 선물들이 모두 아들 낳는 속설이 담긴 물건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선물 이제 그만해주세요. 받기 찝찝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 거라도 안 하면 이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겠니? 손주를 꼭 보셔야겠어요? 예쁜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을 생각이 없다고? 네, 아이 둘이 딱이에요. 셋까지는 형편상 힘들어요, 아버님. 그럼 첩이라도 드려라. 네가 드리기 싫으면 내가 아범한테 말하든지 아들 잘 낳는 여자로 소개하든지 할 테니까. 아버님 말에 경악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아버지가 이상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엄마가 생긴다고 신나하는 딸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4살 된 딸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1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겼습니다. 다리 한쪽을 심하게 다쳐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걸을 때면 혹시나 저를 창피해하거나 아이에게 흠이 될까 정말 온몸에 힘을 주고 걷곤 하는데요. 지난 주말 일이 있어 아이를 잠시 시댁에 맡겼다 다시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딸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정말 예쁜 언니가 우리 집에 와? 그게 누군데? 하고 물으니 나도 몰라. 근데 할머니가 예쁜 언니가 우리 집에 오면 새엄마라고 부르면 된대. 엄마 없을 땐 그 언니가 엄마 대신 일했어. 예쁜 언니가 궁금하다며 얼른 만나고 싶다는 딸아이. 시댁 식구 중 제일 친했던 아가씨께 물으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합니다. 장애 있는 여자가 도움이 되겠냐고 얼른 이혼하고 정상인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대요. 그 이후 시댁 식구도 남편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따져 물어야 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해도 너무합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만 해도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뒤부터 아들 없이 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달라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하던 정말 막내딸 같은 며느리였어요. 자기 일도 잘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꾸미는 일도 잘하는 똑 부러지는 며느리라 저희 부부도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랬던 며느리가 결혼 2년 동안 전화 한 번을 안 받습니다. 메시지 답장도 한 번 없어요.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 행사나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에도 답장 한 번 없으니 답답하네요. 그런데 만나면 또 사근사근 결혼 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한 번은 이유를 물었더니 애초에 안부 인사 같은 건 시간 낭비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회사에 있을 때도 몇 번씩이나 연락 안 돼서 싸웠다더라고요. 며느리에게 화를 냈더니
집에 홈캠 설치할 테니까 자기 뭐 하는지 궁금하면 그걸로 보라고 했다 합니다. 요즘 애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할까요? 며느리가 해도 너무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꽈배기 하나로 차별하는 고단수 시어머니가 너무합니다. 명절날이었습니다. 이번에 시댁에 가보니 동네에 꽈배기 체인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꽤 맛있게 드셨었는지 온 식구가 다 모이자 입도 심심하니 나가서 사오신다고 한 개씩 먹자고 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식사하고 난 뒤여서 저는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갓 튀겨낸 꽈배기라 냄새가 꽤 좋더라고요. 거실 탁자에 꽈배기 봉투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어른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모여들었고 얼른 뒷정리를 하고 가서 하나 먹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주방으로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가위를 가져가 꽈배기 하나를 앞접시에 툭툭 자르시더라고요. 반 정도를 앞접시에 자르고 나머지 반은 어머니가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네 건 안 사왔다. 그래도 이왕 사온 거니까 맛이나 봐. 온 식구 하나씩 나눠 먹고 있는데 제 것만 안 사오신 거였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맛있다며 웃으며 먹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꽈배기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먹는 걸로 차별하시니 서럽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쪼잔한 게 맞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부조금을 훔쳤습니다. 몇 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던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까지 받았어요. 유일한 며느리였던 전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중증 치매가 되시면서부터 똥오줌을 치우고 매번 뒤엎인 밥상을 치웠죠. 혼자 밖에 나가셨다가 집을 잃어버리실까 싶어 늘 함께였어요. 힘듦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간간히 정신이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늘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애정어린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상주자리도 지키지 않고 술만 마시고 화투를 치고 제가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신우들은 상주자리가 비면 어떡하냐며 며느리가 돼서 시엄마 상중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난리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니 아프실 때 몇 번이나 찾아오셨냐. 남편은 어머니 모신 후로 매일 야근이며 회식이다, 출장이다, 결국 나 혼자 모셨다 소리쳤습니다. 신우들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생색낸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도 신우들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과 정에 장례가 끝날 때까지 꼭 참고 발인까지 끝마친 후 부조금 700만 원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죄책감이 듭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